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요 얘기할 거예요. 이제 경매물건과 함께 비교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강의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계속 건축법과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건축법과 경매. 그런데 오늘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말 자체도 어렵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어떤 토지가 하나 있어요. 토지가 하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준주거지역이야. 그죠?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하나의 필지에, 내 토지에 내가 낙찰을 받고자 하는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 경매물건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이게 대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건 사실은 제가 좀, 강의를 좀 이건 안 하려고 자꾸 피하고 그랬는데, 건축법과 이제 경매를 강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조문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걸. 정말 이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요거 여러분들 법조문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이야. 소련 말인지 진짜 러시아 말인지 무슨 몽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한 방에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용어 자체부터 헷갈려요. 그리고 또 유튜브나 네이버나 그런 데서도 제대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거든요. 대체 이 양반들 설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물론 웬만한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잘 터치를 안 해요. 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와도 공인중개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쪽에서 대박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뭔 말인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뭔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컴페어하고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그러면 여기서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죠. 그죠? 준주거지역에서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뭐 공장은 안 되고,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뭐 연립주택 그런 건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행위 규제는 어떤 걸 따라야 되는지, 핵심이 요거거든요. 핵심이 요거.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난 다음에 법조문만 그냥 읽어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막상 딱 닥쳤을 때 경매 물건하고 같이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이 20분 지나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마지막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교재를 판매하고 있고, 후단의 주식 이야기를 잠깐 조금 해볼 거예요. 만약 주식 이야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고, 뭐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요.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제가 교재 판매를 지금 열흘 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요렇게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오션 교재는 기본 교재를 구매하신 분한테만 블루오션 교재를 판매하고요. 이 내용들 내년부터는 이렇게 다 이제 테마별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가격대로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블루오션 교재에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은요. 들어 있으니까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실 분은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올해 저도 이제 바빠서 12월 달에 이거 다 대응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법조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핵심이 보입니다. 핵심이 보이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주구에 걸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니까, 또 이것을 경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고찰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볼게요. 자, 오늘 이게 625강인가요? 625강. 건축법과 경매에서 용도지역이 둘 이상 걸칠 때 적용 법규.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다 보세요. 용도지역이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경매물건이고 보세요. 경매물건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도로가 있고 도로에 이렇게 내 땅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런데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2종 일반 주거지역 써있죠. 또 이쪽은 준주거지역이야. 자, 그런데 이게 경매를 딱 낙찰을 받았어.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요.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때리 부숴버리고 아니면 기존의 건축물들 아니면 뭐 이제 중축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 어떤 법규를 적용받게 되는지. 자,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 하나, 불편한 진실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죄송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오랫동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개하수라고 얘기하죠. 개하수 유튜버 분들 많다고. 그죠? 자, 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두 개의 법률이 있어요. 두 개의 법률이 있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 84조인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 그런데 요거하고 법 내용은 약간 달라요. 약간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 법 내용은 약간 달라요. 용어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서 추구하는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같다. 결론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그리고 이걸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를 어느 한쪽의 법만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개하수 중에 진짜 완전 개하수.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는 대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향될 수가 있거든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기존의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 기존의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인데 건폐율이 60%로 상향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용적률도 해서 300%인데 뭐 350%, 400%까지도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런 물건을 잘 받으면. 이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물건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항상 죄송합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제가 항상 그러죠. 제 교재가 구성이 그렇게 돼 있죠. 법조문, 판례, 그 다음에 지리외신, 그죠? 법제처 6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관된 그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는 두 개의 법률을 따라야 된다. 첫 번째 국토계획법, 두 번째 건축법을 따라야 된다고 했죠? 자, 볼게요. 용도지역이 둘 이상에 걸칠 때 적용법규는 국토계획법 84조가 있고요. 건축법 54조가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딱 여러분들 보여주는 순간 머리 띠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국토계획법 84조 보여드릴까? 잠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84조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요렇게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서 여러분 쭉 이거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산식도 나와요. 계산식도. 가중평균한 건폐율, 가중평균한 용적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모르세요. 여러분들 몰라. 이게 읽어봐도 머리 좋지, 아니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경험이 없는 분들,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모릅니다. 저도 이걸 깨우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한번 7년 전에 요 비슷한 물건들을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아서 수익 실현을 크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얘기하기가 좀 저도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그 다음에 건축법 한번 볼게요. 건축법 몇 조였죠? 54조였나? 52조.
53조, 54조래. 자, 건축법에도 역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건축물의 대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조치. 그죠? 요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읽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수들은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둘 중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하수들은. 그러니까 개하수들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여기저기서 따와서 읽는 사람들이고, 조금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두 개가 양립하는구나. 그건 알아요. 그런데 막상 법조문을 보면서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조문은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법조문은 참고만 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걸치는 경우를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제가 이제 봤어요. 이 경우는 이렇게 봤거든요. 건축물이죠. 자, 보세요. 도시지역 돼 있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자, 두 개가 겹쳐 있죠. 두 개가, 물론 이 지구단위 계획은 무시입니다. 일단은요.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따라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따라야 됩니다. 그죠?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두 개가 다르죠. 이건 뭡니까? 용적률, 건폐율도 각기 다르죠. 그죠? 이종 일반 주거가 준주거지역. 다른가? 맞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과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다 다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법조문만 줄줄줄 읽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 아까 제가 84조하고 54조 두 개를 얘기했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머리 띠하니, 야, 이거 뭔 말이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법조문을 실어 놓는 이유가, 자, 두 개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이쪽이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립을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폐율이 용적률이 얼마인지, 또는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그 토지에서 뭘 지을 수 있는지, 너는 용도지역에서 뭘 지을 수 있는지 행위 제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이 다르죠. 용적률하고. 우리가 그 두 개가 핵심인 거예요. 이 법조문에서 얘기하는 게, 오늘 제가 이 얘기하니까 좀 화가 많이 날라 그러는데, 제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요. 제가 한,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걸 그때 당시에 몰라서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걸 한 7억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를 덜 받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알아야지 면장을 하고 알아야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충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 법 좀 대체 뭐야 이 썩을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자, 첫 번째,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다르다. 그죠? 해석하는 게 방법이 다르다. 두 번째, 행위 제한이 규제가 다르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우리 이제 토지 이음에 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약 46.8,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110.3이네요. 그죠? 근데 어느 분이 저보고 이걸 어떻게 보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거, 시간이 지금 13분인데 설명해 드릴까요?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보는 게 옥션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그럼 토지이용 계획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토지이용 계획원으로 들어가면, 요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오죠. 먼저 펼쳐지는 화면이 요 화면이 펼쳐져요. 요 화면이.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네모 박스 있죠? 여기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확인이라는 버튼에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아까 제가 캡처한 내용, 제2종 일반 주거지역 46.8, 준주거지역 110.3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필지를 클릭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필지를 클릭해볼까? 자,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네. 그죠? 두 개가 결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런 경우가 딱 두 개가 결치는 경우네. 그죠? 아까 그런 경우가, 요런 경우. 요건 아닌가? 요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요건가? 요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런 물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딱 구분돼서 나오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뭐 저보고 또 문자 해가지고 그런 거 문자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진짜 아우 저 일일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성질이 좀 좋아서 그렇지 성질 나쁜 놈 같으면 썩을썩을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자 봤어요. 건축법을 이게 이제 자 건축법을 봤죠. 54조를 보면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거 준주거지역이 요거 잘못됐네요. 아까 110점 여기인데 수정할게요. 110점 아까 얼마였지? 110.3이네. 제가 나중에 또 수정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종 일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서울의 조례를 보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두 건폐율 60이에요. 근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 준주거지역은 400%거든요. 당연히 준주거지역이 좋은 땅이죠. 그죠? 준주거지역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과 맞먹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준주거지역에 경매물건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진짜 건폐율 용적률이 특히 용적률 같은 경우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의 땅은 좋은 땅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보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법조문 대지가 법이나 어쩌고저쩌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 어쩌고저쩌고 뭘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으로 정한 시행령을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또는 녹색지역, 녹지지역에 정했을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계획법에서도 요렇게 84조에 보면 국토계획법에서 1항, 뭐 2항, 3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여기까지 있다가 머리가 띠합니다. 이제 그죠?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의 전체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이고 여러분 1항 하나 딱 읽는데 이렇게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냐고. 또 대통령령도 봐야 돼.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 규모는 땅은 330 이건 알겠죠. 그죠? 330제곱미터를 말해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법 좀 보면 알겠냐고. 알겠어요?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하는 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는 아주 친절하게 건폐율, 가중평균한 건폐율, 가중평균한 용적률. 뭐 이건 쉬워요. 그죠? 이건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밑에 계산까지 다 해놨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뭐 이것은 뭐 이제 이게 이대로 하면 돼요. 이건 쉬워요.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두 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방화지구에 걸치면 방화지구에 있는 방화지구를 따르면 되고 그죠? 방화지구에 따르면 되고 아니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이 둘 중 하나를 따르면 되는 거고 그죠? 요거예요. 요거 녹지지역과 방화지구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고도지구를 따르면 되고 녹지지역과 방화지역에 걸쳐 있으면 방화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르면 되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리고 방화지구 플러스 다른 용도지역과 걸쳐 있으면 그죠? 걸쳐 있으면 방화지구를 따르면 되고 방화지구를 적용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요거란 말이에요. 1항에 이걸 좀 접어야 되겠다. 넓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좁죠. 아이고 이렇게 보이게 넓게 보이기 위해서 자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어차피 요거 방화지구나 고도지구나 그죠?
방화지구나 고도지구나 요것은 그냥 이대로 따르면 돼요. 그죠? 고도지구가 녹지지역과 고도지구가 적혀 있다. 그러면 고도지구 따르면 되고, 녹지지역과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 방화지구 따르면 되고, 또 방화지역과 예를 들어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다. 그럼 방화지구를 따르면 되는 거고, 그거예요. 방화지구하고 고도지구가 이게 있다면 얘들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얘들을.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1항 요거 1항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막 머리가 여러분 요거 한번 제가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국토계획법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머리 띠합니다. 20분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내용인지 제가 정리를 한 방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가 있는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이건 시간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것은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 제가 한번 같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 용도지역이 만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리지역도 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관리지역으로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용도지역을 따라야 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나누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나누는데, 만약에 이걸로 나눠지지 않고 우리가 토지용 계획으로 보면, 제가 옛날에 일전에 강의했어요. 불러주신 게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그냥 관리지역으로만 써 있어요. 이렇게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만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중에 어떤 걸 따라야 되냐? 당연히 가장 센 보존관리를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79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79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정리.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요렇게 둘 이상의,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가 준주거지역이야. 두 개 이상이 걸치는 경우 우리가 딱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하수들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용적률, 건폐율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알아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인들 헷갈리게 하는 게 그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유튜브 보고 오늘 요거 어느 분이 사실은 요 물건을 사실은 입찰을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물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한테는.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가 얘기하길래, 요걸 갖다가, 좀 제가 솔직히 이제, 좀 그분하고 좀 감정이 좀 있어요.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개하수라고 얘기하죠. 개하수라고. 개하수. 두 분이서 나와서 하는 데도 있고, 그죠? 뭐, 혼자서 막, 아주 굿모닝입니다. 뭐,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웃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정이 조금 있어서,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자, 정리 및 실무 계산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자, 건폐율 용적률은 둘 중 하나의 필지가 330 이하면 가중평균 하는 거고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 외에 건축 제한 행위 규제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 두 개, 이게 원래는 한 필지잖아요.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요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용도지역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 점선으로 그어봅시다. 점선 되나 이게? 아유,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 쓰다 보니까 제가 잘 못 써요. 이제 이게 제가 좀, 그리고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가 준주거지역이야. 이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뭐였죠? 46.1인가요? 그러면 요게 330제곱미터 이하죠. 그죠? 33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용도지역 중에 하나의 필지가 330제곱미터 이하면 가중평균한, 그러니까 각각의 49.6이구나, 이게. 가중평균을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적은 면적의 이 용도지역이 330을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30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용도지역 용도 규정을 적용하면 돼요. 각각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각각을 대지로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자, 이게 선을 딱 그었어요. 이게 A라는 토지, 이게 B라는 토지예요. 근데 요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49.6 제곱미터. 근데 요게 380 제곱미터라고 합시다. 여기 한쪽에. 똑같이, 여기 이쪽 부분이요. 이건 용도지역 선이에요, 이건요. 필지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선이에요. 요것은 49.6.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330 제곱미터. 둘 중 하나의 필지가 330 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게 개판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3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가중평균을 계산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용적률도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344%.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매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이게 만약에 330을 초과한다. 380제곱미터다. 이것도 한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330이 넘잖아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용도지역에 걸치는 면적이 330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걸 각각의 대지로 보는 거예요. 각각의 대지로 보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건폐율 용적률, 이쪽에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행위제한도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용도지역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행위제한, 무엇을 질 수 있는가라는 행위제한은 넓은 면적을 따르면 돼요. 넓은 면적을. 이해 가시죠? 넓은 면적이 뭐예요? 이거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껴있지만 이것도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제한적인 면에서는 대박인 거죠. 그죠?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약간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야지 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구분할 때 딱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다시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걸 마스터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건 제가 오랫동안 여기 게시하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에 오랫동안 게시하지 않을 거고, 자, 여기 이제 계산한 식이 있고, 자, 결론. 자,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쉬워. 그런데 이게 용도지역선이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 용도지역선이라고 합시다. 이건 필지경계선이 아니에요. 필지선이 아니에요. 이건요. 용도지역선이에요. 자, 그런데 요것은 아까 49. 얼마야? 49.6 제곱미터. 그리고 요것은 380 제곱미터야. 그리고 요것은 110.3. 요것도 110.3이라고 합시다.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또 33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같이 적용받아 버리니까. 그죠? 이걸 적용받아 버리니까. 요것은 넓혀볼까? 땅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요것도 여기선 뭐 700제곱미터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요게 2종 일반 주거지역, 요건 준주거지역. 그죠? 요것도 2종 일반 주거지역, 요것도 준주거지역. 이렇게 겹치죠. 걸치죠. 하나의 필지인데 용도지역선에 걸치자.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두 개의 필지 중에 하나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그죠?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죠? 가중평균한다. 가중평균 간단하잖아요. 그죠? 두 개의 필지 곱하기 용적률, 두 개의 필지 플러스 여기다 각각의 건폐율을 곱해줘서 나누기 전체 필지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전체 필지가 이게 요거니까 면적이니까 그죠? 전체 필지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 그리고 행위제한,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이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넓은 면적, 과반을 넘는 이 전체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의 행위제한을 따른다.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330 초과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각각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건축물이 만약에 이렇게 걸쳐서 건축물 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것도 법의 규정에 있습니다. 각각 적용합니다. 그래도 각각 적용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나왔고 밑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있는데 이건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아셔도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아셔도 지금까지 둘 이상이 결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깔끔하게 해결됐죠?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나 실무에 나와서 제가 낙찰을 딱 받고 제가 옛날에 낙찰 받았던 물건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역의 물건을 검색해 보니까 요게 나오더라고요. 요게 두 개 이상의 딱 요거야 요거 보니까 요거 그럼 요것도 결치겠죠. 그럼 이 필지도 걸리겠고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필지도 걸리겠고 이 필지도 지금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고 또 여기 좀 용도지역선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도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다 준주거지역.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여기는 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걸쳐 있는 땅을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우리가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런 공법적인 제가 이제 공법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법에 대해서만. 물론 이제 이제 건축법이 끝나면 국토계획법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강의를 할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은 제가 이제 건축법 이런 것도 다 제 기본 교재에 다 나와 있고, 블루오션 교재에 다 숨어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이제 제가 해드리는 과정에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교재를 가지고 3개월이나 6개월만 공부하시면 이 정도 내용은 기본으로 다 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웬만한 전문가들 뺨친다고. 여러분들 어렵게 학원 4년, 5년 막 다닐 필요 없어요. 제 교재 한 방이면, 그죠? 저는 뭐 교재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팔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 교재, 블루오션 교재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너무 오바되면 안 팔 건데, 내년에는 이제 다 말씀드렸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팔 거예요. 한 방이면 돼요. 그죠? 남들은 뭐 5년, 6년, 10년, 저 같은 경우는 뭐 7, 8년 걸려서 이런 지식들이 완성되고 깨져보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 시간 낭비를 안 하시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교재에서 구매하세요. 제 교재 구매해서 여러분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 몰랐던 거, 학원에서 못 배웠던 것만 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뭐 또 자꾸 제가 이제 뭐 교재 파는 놈으로 보여줄까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저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전 주식에서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벌고요. 가게에서도 뭐 웬만한 연봉자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뭐 오늘 하루만도 저는 제가 보여드릴까? 오늘 하루 얼마 벌었나 보자 한번. 저는 제가 단타꿈이라고 했잖아요. 저는요. 당일 매매 손익. 당일 오늘 매도한 거 530만원 벌었네? 530만원 벌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제가 항상 매월 초에 얼마 갖고 해요? 제가 5천만원 갖고 하죠? 이번 달엔 놀면서 했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주식 열심히 안 했어요. 5천만원 갖고 했는데 지금 8,200. 이제 내일 뭐 이것들 더 오르면 제가 봤을 때는 8,500 됩니다. 그러면 25. 50% 수익이네? 한 달에? 물론 제가 이제 뭐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는 거의 뭐 매달 100%씩 내죠. 100%씩. 근데 이번 달은 제가 이제 행사도 많고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뭐하다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왜 뭐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둘 이상이 결치는 경우, 여러분들 법조문 읽으면 굉장히 어렵지만, 자,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정리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다고. 아, 어떤 경매 물건을 딱 봤어, 이렇게.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 아유. 옵션 딱 들어갔어. 자, 이 물건이 딱 있어. 자, 물건이 딱 있어. 그런데, 딱, 용도 지역을 보니까, 그죠?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왜 여기는 안 나와 있지? 자, 토지 연결을 봅시다. 토지용 계획을 딱 보니까 엄마? 딱 보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 춘주거지역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네? 제가 볼 땐 이건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요. 아직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 따라야죠. 왜 깡패니까. 제가 볼 때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서 제일 깡패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린벨트에 지구단위 계획이 올려져 있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따라야 되고, 얘는 무소불이에요. 얘는 대한민국 공법 중에 제일 센 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딱 얹혀져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따라야 돼요. 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너는 여기서 뭐해? 이 땅에서는 뭐해? 이 땅에서는 뭐해? 이 땅에서는 뭐해? 야, 여기는 화장실만 져. 여기는 운동장만 져라. 여기는 강아지 집만 져라. 그리고 강아지 집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라. 아니면 여기 화장실 색깔은 뭐 흰색으로 해라. 그리고 높이는 강아지 집은 3층으로 자라. 그리고 이 화장실은 지하까지 팔아. 뭐 그런 세부적인 규정까지 다 규제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그죠? 아시죠? 이런 거, 이건 기초 강의라 제가 이제 기본편에 다시 놨으니까 그럼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자, 그럼 이렇게 딱 얹혀져 있어. 그러면 딱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그죠? 이게 대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약간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약간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둘 이상에 걸치는 지구단위 진짜 네. 지구단위 용도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부터 강의를 한 거예요. 요거부터 625강에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아직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뭐 건축법 어제 몇 조까지 했더라? 20조까지인가 했나요? 20조에서 70몇 조까지 쭉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매와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 둘 이상의 용도지역은 다 해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재는 내일이 마감입니다. 올해는 안 팔 거예요. 제가 잠깐 1분만. 교재는 이제 올해는 안 팔 거고요. 요거 기본 교재 1300페이지 그리고 50개 파일을 88만 원이고, 블루오션 교재 여기 이제 그린벨트 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린벨트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오션 교재 요게에서 100만 원, 그래서 188만 원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내일 마지막까지 사실 분들은 사시고요. 올해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뭐 파일 보내드리고 그런 거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일까지 뭐 좀 구매를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 내년부터 이렇게 제가 가격을 다 책정해놨어요. 그린벨트만 사시면 50만원,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00% 된다 100만원, 뭐 이제 맹지개발 20개 사례 뭐 100만원, 불법 무허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비용을 지출하셔야 되니까 선택을 좀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매하실 분들은 많이 거의 다 구매하신 것 같아. 이제요. 제가 보니까 제 구독자 대비 구매율을 보니까 많이 이제 뭐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뭐 이게 변경이 됐고 아직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요거 여러분들 이해득실 따져서, 그죠? 이해득실 따져서 한번 해보시기도 바랍니다. 뭐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주식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깊게는 안 하고 주식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제가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할 겁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돼요.
자, 종합지수가 지금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아래로 좀 빠지면 바로 감아 올리고 또 장중에 감아 올리고 이런 식의 지금 여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하고 역회된 숄더를, 그죠? 헤드 어깨를 완성하고 지금 이 구간에 이제 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몰라요. 이런 장세가 지금 어차피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좀 빠지더라도 여기 20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지지하고 뭐 이렇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바로 또 무너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어떤 이런 박스권 자리에서 단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진짜 솔직히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물방 고기반이에요. 물방 고기반이고 어쨌든 종합지수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짧게 치고 빠지는, 또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대다수 종목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보여드리면 그냥 오늘 하루만 한 500만원 벌었나 봐요. 오늘 하루만 500만원. 저는 오늘 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가게에서 단타 열심히 했습니다. 단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500만원 벌었습니다. 뭐 지하 이노베이션 단타 했고,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전 매도했고요. 가지고 있던 거 메가터치 오늘 2번 제가 단타를 쳤습니다. 이것도 손실 본 건 딱 하나 있어요. 손실 본 건 뭐냐면 한국파마. 제가 한국파마를 어제 샀거든요. 사실 요거 한국파마를 오늘 요렇게 제가 여기서 한 100만원 정도, 한 100만원 120만원 정도 손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어라이프 소프트 요거 거의 오늘 상한가 맞았죠?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단타친 종목들은 요 종목입니다. 요 종목들 어제하고 오늘 단타친 종목들은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요렇게 요거 세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하 이노베이션 어제 사서 오늘 팔았고, 그죠? 코어라인 소프트 어제 사실은 요건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7%대 사가지고 18%에 한번 해먹고요. 그 다음에 어제 13%대 사가지고 오늘 오버나잇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뭐 이것도 10몇 프로에 팔고, 그래서 요거에서 지금 상당한 많은 수익을 얻었고 어제하고 오늘. 그 다음에 알테오젠 요것은 제가 얼마에 7만 1,000원에 샀죠. 한 요거 일주일 보유하고 있었죠. 7만 1,000원에 사서 오늘 8만 1,600원에 팔았어요. 네. 이제 뭐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숨쉬기가 필요하니까 어떤 종목이라는 게 바로 가면 좋지만, 어쨌든 저는 뭐 주식은 저는 욕심 없어요. 그죠? 그냥 수익 나면 파는 거예요. 그죠? 수익 나면 파는 게 저는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요것도 제가 2번에 단타를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죠, 요거. 그 다음에 한국파마는 어제 샀는데 어제 좀 확 들어주더라고요. 퇴근할 때 1시 반 정도 퇴근할 때 확 들어주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오늘 요건 한 3%에서 4% 정도 마이너스 분할 매도했습니다. 아침에 그냥 동시까지 시작하길래. 자, 볼게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하 이노베이션. 자, 어제 샀습니다. 어제 사서 오늘 요거 가격에 21,300원인가 팔았습니다. 근데 내일 요것도 빠지면 추가 매수입니다. 저는 단타 칠 거예요, 요거요. 그 다음에 코어라인 소프트 요거 어제 여기 제가 요거 6%인가 7%대 사가지고 어제 거의 막 18% 정도 팔고, 어제 종가 근처에서 요게 12%가 13%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사서 오늘 아침에 25,000원에 팔았습니다. 잘했죠? 이거 내일 만약에 음선 나와주면, 망치형 나와주면, 5일선 돌아주면 이건 저는 추가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건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그 다음에 알테오젠. 저는 오늘 알테오젠 이렇게 처음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 그죠? 제가 어느 분들한테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서너 분 돼요. 제가 일단은 8만원 이 근처 81,000원 82,000원대 돌파하면 일단은 물량 축소해라. 다시 잡더라도 자, 우리는 여기서 많이 해먹었죠. 제가 여기서 요렇게 해먹고
또 여기서 요렇게 해먹고, 여기 사서 요렇게 해먹고, 또 여기 사서 진짜 알테오제는요, 이거 완전 단타하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단타하기 좋아요. 물론 저는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간다는 쪽이 한편인데, 여러분들 주식을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주식을 너무 그렇게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진짜. 기본 베이스 물량은 끌고 가되, 이거 정말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종목은 더 간다고 봅니다. 요 종목은 더 간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10만원도 갈 수도 있고 9만원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가야 가는 거죠. 그죠? 뭐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떻게 제가 장담을 해요, 주식 가지고. 몰라요, 저도요. 주식 얘기하니까 담배 피는 거예요. 이해해주십시오. 근데 요게 일단 여기서 한 번씩, 여기서 샀으면 또 여기 샀으면 또 여기 샀으면 한번 끊어주는 게 맞아요. 끊어주는 게 맞고, 여기 한번 또 밀렸을 때 이때 상황 봐가면서, 그죠? 대응하는 게 좋고, 추세선 깨지면 매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분이 옛날에 여기서 9만원에 지금 사셨대요. 옛날에 평균 단가가 9만원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운 좋게 8만원, 9만원까지, 8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약 8만원에 파셨어도 한 10% 손실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이거, 이게 몇 년이야. 3년 기다려서 운 좋게 3년 기다리셔가지고 10% 손실 봤으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게 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죠? 네,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돈이 아니라 팔아라 말아라는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제 돈이 아니라, 저는요. 근데 좀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드린 종목이고, 또 여기서 무조건 매수해라, 매도해라, 매수 다시 한번 매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도 애착이 많이 가는 종목이에요. 요것은 주봉상으로 보면 아주 뭐 깔끔합니다. 주봉상 아주 깔끔해요.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9만원까지 오를지 10만원까지 갈지 저도 몰라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주식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뭐 얼마 가네 그런 것은 아예 차라리 그냥 작두를 타지 왜 주식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알테오젠 요렇게 대응을 했고요. 내일도 조금 이렇게 빠져준다면 내일 만약에 이제 제가 보는 선은 여기 이 선이거든요. 한 72,000원 선 또는 요 선, 요게 이제 삼각형이 완성되는 요 선인데, 깃발형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깃발형을 이제 뚫어버렸잖아요. 뚫어버렸으니까 요것은 내일 한번 밀려준다면 한번 조금 더 담아볼 생각은 있습니다. 한번 더 단타를 쳐볼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제는 버리고 싶어요. 이제 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하루에 변동성이 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고점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더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죠? 멋지죠? 그죠? 어제 음선을 딱 때렸죠. 여기서 여러분들 딱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는 게, 공부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거든요. 자, 어제 음선을 때렸어요. 음선을 때렸는데 거래량이 늘어났습니까, 이거? 거래량 늘어났어요? 거래량 없죠? 그럼 이게 팔고 도망간 흔적입니까? 아니죠? 사야지. 종가에 들이대야지, 이거.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상한가 딱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트릭에,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희 이제 주식 제가 숙제를 내신 분들이 몇 분 되시는데 한 6, 7분 되는데요. 이제 이번 주까지 숙제를 하시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숙제 낼 것도 없고, 제가 숙제 낸 거 중에 연구 잘 하시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투자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숙제를 제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귀찮게 이제 숙제를 안 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잘 여러분들 제가 숙제 낸 것만 공부 잘 하셔도 충분히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끝까지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오전에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저 또 이것저것 또 해야 되고 가게 나가면 가게 제가 보통 5시에 출근해요. 가게 5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6시 정도에서 이제 운동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 오면 또 9시 정도 되거든요. 9시부터 이제 또 이것저것 이제 오픈 준비하면 10시 반부터 사실은 12시, 저도 이제 굉장히 바빠요. 뭐, 솔직히, 이것저것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진짜, 뭐, 이렇게 뭐, 사실은 담배 필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요. 가게 나가면은.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11시부터 이제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죠? 1시에 이제 퇴근해서, 이제 1시에 퇴근하면, 이제 또 이것저것 또 볼일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1시까지는 진짜 바쁜 시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제일 바쁜 시간이 5시부터 1시까지. 이 기간이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씁니다. 저는 시간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국파마 요거 실패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한국파마도 뭐 재무구조 우량한 회사예요. 재무구조 우량한 회사니까 저는 요 거래량이 저는 매직 거래량 보고 딱 오늘 이 가격 지켜주거든요. 오늘 여기서 잘랐는데, 내일은 뭐 오일선 이렇게 데드크로스 할 거고, 그럼 내일 만약에 이렇게 양선을 한번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너무 급하게 사지 않을 거고, 충분히 기간 조정 거치는 거 봐가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어차피 여기 이제 이 가격, 네크라인 가격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격, 요 놈은. 그렇게 보시고요.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제가 이제 요거 프론티어를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요거요. 요것도 이제 다만 요거 이제 21선하고 요거 지금 현재 5일선 여기 와 있죠. 21선하고 5일선 이제 이격률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진입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일 혹시나 아래 꼬리를 심하게 달아준다면 한번 훅 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훅 질러보겠습니다. 프론티어 굉장히 자율주행으로 또 아니면 이제 반도체 관련 그쪽으로 괜찮은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사실은 오버슈팅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오버슈팅이라고 봅니다. 여기는요. 이것은 무시하고 전고점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전고점에 주춤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장이 안 좋아서 눌려준다면 한 번쯤은 차트 만드는 모양 보가면서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차바이오텍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샀어요. 오늘 좀 바빴거든요. 차바이오텍을 아침에 요 정도 그러면 이게 얼마에 샀더라? 17,100원 정도 샀나? 17,100원 정도 샀을 거예요. 요거요. 이거 현재 수익 구간인데 내일은 한번 여기 강하게 슈팅 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만약에 그러지 않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강한 지지선이니까 이 가격 깨기 전까지는 조금 어차피 이제 겨울에는 제가 볼 때는 바이오 관련주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제가 바이오 관련주에서 지금 많이 해먹고 있죠. 그죠? 바이오 관련주 많이 해먹고 있습니다. 이거 슈팅하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 종목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현재 일부는 손실, 일부는 이익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 이제 3일 전에 요 가격대 44,000원에 44,000 그 정도 가격에 샀을 거예요. 요 정도 가격에 샀을 거예요. 요 정도 가격에 샀는데 요것은 조정을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42,000원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 42,000원 이하에서는 43,000원, 42,000원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은요. 이게 500일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500일선이에요. 500일선 깨지면 매도. 그죠? 500일선이면 뚫어난 상태잖아요. 주가가 500일선 뚫어놨잖아요. 500일선은 그런데 500일선을 깨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500일선 깨게 되면 이게 또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거든요. 질질 흐려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달은 요거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음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것처럼 알테오전도 요렇게 양선 한번 쫙 뽑고 한 달 조정이었죠. 그죠?
한 달 조정했죠. 그러다가 이번 달에 이제 11월 달에 맞고 올라가죠. 레오캠파이어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 가격대에서 끝날 수 있어도 다음 달에는 심하게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죠?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오를 때 따라 사지 마세요. 절대 주식 진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어떤 분들한테 주식을 얘기를 해도 또 이제 제가 서너 분한테 주식을 가끔씩 가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려도 꼭 이렇게 플러스 때 막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막 플러스 때 막 따라 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있는 주식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조정을 해요. 조정하니까 이때 조정할 때 사도 안 늦거든요. 뭐가 급해서 돈이 좀 오늘 예에서 1,000만 원 있어. 그럼 오늘 사야 돼.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요거 이 종목 요거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까지 4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500일선 깨지면 매도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메가터치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이라 제가 오늘 이 아래 꼬리에서 한번 도전해봤거든요. 이제 내일 오일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내일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감으로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오늘 시가에서 갭상승을 딱 보이잖아요. 요거 상한가 갑니다. 내일 갭상승은 상한가 가요. 아래 꼬리 잠깐 다르고 상한가 갈 확률 80%. 그런데 내일 만약에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시작한다. 윗꼬리 때 매도. 상승 6,000원 근처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하게 만약에 아침부터 강하게 여기 뭐 5%, 뭐 10% 정도 이렇게 갭상승 보였다가 좀 밀리면 요것은 상한가 갈 확률이 80%. 요런 차트. 그런데 아침에 하락을 보인다. 아침 시가가 마이너스 시작한다. 그러면 들어줄 때 매도. 요런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좀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감사합니다.